아, 나도 저 모자 쓰고 올까? 아, 네. 저도 이 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D를 배움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비주얼적인 어떤 쇼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후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기 눈에 어떤 들어온 이미지의 매력을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학생 시절만 거친 신입들을 제가 주니어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냥 UV 작업을 못한다든지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기본기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네. 라는 좀 그런 심정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 한 10년 넘게 만나보면은. 제일 문제는 재밌는 걸 추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흡수하는 지식들이 다 파편적으로 네. 이렇게 뜨문 부분 네.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탁 합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연결성이 없이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지식들만 가지고 네. 이제 세상에 딱 던져지는 거죠.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그 네, 미래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관심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게 요즘에 뭐 볼륨메트릭이라든지 그런 라이다 같은 음, 그런 것들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뭐 어떤 복세 방식의 어떤 뭐 네, 이런 되게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실제 뭐 폴리곤 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UV를 하고 리토폴로지를 한다든지 어떤 식 텍스처를 하고 이 기본 음, 과정을 무시하고 그것만을 음, 배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어떤가에 뭔가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 네, 보완이라거나 어떤 음, 부수적으로 작용을 할지언정 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딱 기본 기거를 무시하고 그걸 하는 거는 음.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에서 초심자들은 제일 문제가 내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모르는 게 뭐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뭘 네.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네.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툭 하고 던져진 거잖아요. 야,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렇게요. 네. 3D라는 단어 하나만 머리에 딱 탑재를 하고 3D라는 바다에 그냥 혼자 망망대해 있는 건데 그래도 행복한 상태죠. 그렇죠. 네. 아직 어떤 고난과 역경이 네. 올지 모르는 네. 나는 3D 아티스트가 될 거야 네. 라는 그 희망만 있는 상태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네. 행복한 그럴 상태에 수 있으니까 누구나. 네. 네. 그렇죠. 지금 이걸 모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신 분들이죠. 네. 이미 발을 들이면 늦은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단계는 이미 뭐 본격적인 시작 전 단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음, 음, 음. 음, 이제 진짜 진지하게 뭐 학교나 뭐 진로를 선택을 하고 학원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 온라인 강의들도 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몰랐던 것들을 진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절실하게 느끼죠. 자신이 뭐가 이제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 양도 좀 장난이 아니네. 약간 이런 촉이 오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초보자들이 딱 요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 단계에서 너무 헤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가이드만 좀 잘 돼 있고 교육만 훨씬 더 체계적이란 건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플랫폼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정해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소화시키는 거, 전달되는 거, 그게 다 또 이해가 된 거를 확인하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만 탁 넘기게 되면 사실 이렇게 탄력 받으면 음, 뭐 모델링이 있고 텍스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딱 파악이 된 다음에 붙이는 거는 또 빨리 붙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처음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견디면 이제 대중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죠.
그거 같아. 약간 운동선수들이,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탁구 선수들이 정말 네, 탁구공이 상대편에서 정말 시속 정말 빠르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네, 과연 이 탁구 선수가, 아, 이 공이 왼쪽으로 오니까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몸이 네,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얼마나 네, 많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팔의 신경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네, 거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반사신경, 그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서 기억나는 게 비슷한 개념의 말인데, 모든 기술을 일단 다 습득을 하고 음. 본 게임에선 그 습득한 기술에 대한 생각을 잊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몸에 깊숙하게 이제 체득시키고 네, 이제 본 게임에서는 뭐 머리에서 바로 손으로 이제 네. 중간 필터 안 거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가 거의 뭐 장진호님 레벨 정도의 그 아, 경지가 아닐까. 들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엉덩이로 그린다. 무슨 아, 말이냐. 맞습니다. 네, 예, 네, 오래 앉아서 그림을 네, 그려야지, 네, 그려봐야지 그림이 예, 는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다 모든 그런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사람도 물어보면, 야, 사진은 많이 찍어야 사진 늘어. 또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이제 CG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매번 새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보다 빨리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 못하면 네,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차분하게 기본기를 계속 음,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가 되더라도 음, 자동차 바퀴는 동그랗지 이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되진 않잖아요. 이게 네, 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네, 기본적인 예는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네. 그럼 네.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취업과 진로 포지션이라는 테마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워크플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뭐 영화에서 혹은 게임에서 잘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포지션 잡 이런 도표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뭐 기획이 있고 뭐 모델링이 있고 뭐 텍스처가 있고 룩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라이팅이 또 따로 있고 뭐 레이아웃도 있고. 근데 전반적인 이런 워크플로우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산업들이야 그거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도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C4D 씬에서는 C4D 프로덕션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따로 나눠지는 경우는 크게 많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보통 한 작업자가 거의 이거를 다 아, 네. 네.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미국은 시내아프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국내는 제가 음, 미국은 여기 제 산타모니카 그 해변을 따라서 정말 많은 그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들이 다 있는데 이제 미국은 TV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엄청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광고 그 채널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런 광고 영상들에서 딱 세 가지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네마 4D랑 포토샵이랑 애프터 이펙트 그 세 개를 거의 음, 필수로 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음.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10호D가 광고씬에서 좀 정착을 많이 한 편이고요. 광고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씬보다는 뭐 제품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좀 단일 오브제 위주로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영화 같은 그 대규모 용량을 굴려야 되는 혹은 그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씬보다는 조금 비교적 가벼운 씬들 위주로 프로덕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뭐 팀이더라도 분량을 나눠서 이제 뭐 각자 완성한 거를 나중에 붙인다든지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그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 오해가 있어요. 그게 단어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D를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네. 3D 그래픽이라는 게 정말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막 얽히고 설켜서 결국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인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이렇게 크게
3D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큰 덩어리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일수록 이 큰 덩어리를 좀 작게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파고 나가면서 쌓아 나가야 결국에는 전체가 완성이 될 텐데 너무 커다란 단어로 이렇게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시작하시면은 계속 좀 막연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 네. CG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건가? 내가 너무 그 초보자였던 시절이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단어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을까요? 학생들 많이 학생들은 3D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고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가르쳐 보면 또 역시나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인드맵을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콘텐츠를 결국은 이 워크플로우 키워드로 나눠서 유튜브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 저희 수업에서도 활용하는 그 영상의 단위들이 다 이런 키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할 때는 뭐 폴리곤 모델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서 뭐 노멀이라는 용어를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또 면에 관련된 관점이 있고 네. 또 버텍스와 관련된 관점이 있고 네. 그걸 응용해서 뭐 소프트 엣지를 할 수도 있고 하드 엣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요소인데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냥 CG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어떤 용어가 어느 구조, 어느 뎁스에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그 컨텐츠를 접해야 결국엔 그게 다 머릿속에서 이게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비록 내가 그걸 안 쓸지언정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영화 쪽 프로덕션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 완전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만약에 라이팅 아티스트다. 근데 저는 모델링을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충분히. 네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더라도 라이팅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그 덩어리를 입체감 있거나 좀 더 라이팅 관점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덩어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네네. 그런 방법을 잘 찾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반대로 모델러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뒷단에 가서 잘 움직이려면 네. 내가 면 분할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관절 꺾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야 되겠다.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본 키워드들은 예, 뭔지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욕심인 거죠. 네. 또 두 번째 함정은 함정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네. 기술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좋아요. 학생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파이팅이 넘치고 습득도 굉장히 빨라요. 그럼 네. 막 쏙쏙 흡수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그래서 막 쌓여가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아웃풋이 너무 뻔한 아웃풋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계속 학습했던 것에 머물러 있는 아웃풋만 나오는 친구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런 기술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기술 배우는 것 자체에만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네네네네. 무슨 근데 말인지 결국은 이 알았어요. 네.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맨날 공부만 해. 예, 예, 그렇죠. 안 만들어. 뭔가 자기의 스타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네. 도구를 도구로서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네. 기술의 함정. 정말 적합한 단어네요. 네. 그러면 기술의 함정.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안 익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기술을 익히되 이런 거잖아. 너무 뭔가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지 기술만 계속 배우면 안 된다. 요런 건가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아이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이데이션이 기술 기반된 발상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어떤 주제가 나오든 뭐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하든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만약 내가 10호디를 쓴다. 네네네. 그러면은 뭐가 와도 아 이건 뭐를 앞으로 할 거야. 이거는 뭐 뭘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패턴화되어 있는 자기가 습득되어 있는 어떤 그런 템플릿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최대한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아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라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네. 네, 주제를 내가 먼저 이미지를 연상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기술들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더러 오케이.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요 기술을 네, 배워야 되는데 네, 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버리는 경우가 네. 그리고 있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난 이 기술을 쓸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거는 취향의 함정인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기술을 쫓는 것처럼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만 쫓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맨날 건담만 네. 만들었는데 아는 분이 아, 뭐 그런 거죠. 10년 전에 건담을 만드는데 지금도 건담만 만들고 있어. 건담 진짜 잘. 자동차가 너무 좋아요. 자동차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광고 회사라고 예를 들어 보면, 혹은 영화도 마찬가지죠. 에셋을 만들어야 할 에셋의 종류들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비주얼도 마찬가지고, 어떨 땐 뭐 좀 귀여워야 되고, 어떨 땐 진지해야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좀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그것만 파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현력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실무에 탁 떨어졌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은 결국 대상 남을 위한 거. 그 대상과 그 내가 전달해야 될 어떤 메시지의 목적 그런 뉘앙스 그런 거에 딱 들어맞는 시각 언어를 찾는 건데 네. 너무 그런 고정된 스타일에 갇혀 있다 보면은 그런 감각을 좀 잃기가 쉽지 않을까 네. 자기가 그런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 거면 CG를 하시면 안 되죠. 순수 미술을 해야지. 순수 미술. 그래서 3D 그래픽 하면 10호디라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런 비주얼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좀 간단하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3D 같은 정말 이런 느낌. 근데 10호디로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컨텐츠를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만드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지 이게 취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예. 와. 그리고 이거가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쇼크 먹었던 게 이제 아케인이었고 네. 작년에는 그 넷플릭스 단편 그 러브데스 로봇인가 거기에서 목격자라는 작품이 전 되게 이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리얼도 아니고 이건 뭐 그래픽도 아니고 뭔가 모호한 경계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해 막 같은 회사 아닌가요? 가지고 노는 아케인 만든 회사 같은 회사 아닌가요? 모르겠네. 아 그런가요? 프랑스 회사. 느낌은 네. 맞아요. 네. 프랑스 회사라고 네. 들었어요. 같은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고 그리고 저 아, 그래서 느낌이 비슷했구나. 아케인은 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 쉐이드를 저렇게 네. 잘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툰 쉐이드를 분명히 쓰긴 썼어요. 근데 그 위에 네. 리터칭을 했어. 내가 내 생각에는 네. 네. 리터칭을 하지 않고서는 저게 네. 빛이 안 닿는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리터칭을 한 것 같아. 리터칭을 한 게 아니라면 네. 정말 대단한 거고 100%툰 쉐이드라면 너무 신기한 거고 그 위에다가 한 게 아, 아닌가 저는 그 정말 그툰 쉐이더가 저는 네. 빛을 받았을 때 그림자와 이 네. 하이라이트가 네. 맺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쉐이더가 그게 되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텍스처를 그냥 그대로 그려버리면 그냥 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조명을 네. 받았을 때 예, 네. 그런 느낌도 톤 쉐이드처럼 보이는 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거는 정말 너무 너무 자체 톤 쉐이드 100%톤 쉐이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나의 500원을 건다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어.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시각 경험 중에 가장 좀 새로웠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40년 넘게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믹스 매치 돼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은 뭐 스파이더맨 그 디유니버스랑 제가 네. 봤던 거는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스파이더 유니버스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 이 어깨에서 완전 저게 네, 완전 그렇죠. 완전 정말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저 네, 연출도 너무 만화가 네, 진짜 되게 잘했잖아요. 아, 네. 근데 이런 새로운 비주얼들이 뭐 결국 이렇게 내가 어떤 고정된 스타일만 쫓다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예. 내가 취합한 모든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짜내고 고민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만드는 게 결국 디자이너 몫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쪽 분야의 좀 희망인 것 같아요. 음.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 네, 네. 네, 저런 거는 컴퓨터가 네, 아무리 발전해도 네, 그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네,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네. 감각적인 부분이 아트워크하는 부분이죠. 뭐 C4D 얘기 들으러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막 딴 얘기만 하니까 좀 좋아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예, 네, 결국 오늘 C4D 얘기는 크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초보자로서 CG를 접할 때 이제 마음가짐 정도만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발차기에서 이제 1월 달에 수업 하시게 되면 어떤 거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일단 저희는 실시간 수업이 한 타임에 2시간 30분이죠. 네. 그 안에서 그 베이직 요소를 다 전달하는 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방법을 고안한 것이, 네. 근데 그 기본 없이는 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를 하실 분들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 노션 베이스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놨는데, 아까 잠깐 마인드맵으로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되게 그리고 좋다. 예. 예제들도 여기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고. 굳이 이제 저런 기본적인 부분은 실시간으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 시간 됐을 그렇죠. 때 내가 예. 딱 편한 시간에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랑 만나서 쓰는 시간은 결국 모든 실시간 수업의 의미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그렇죠. 의견 교환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 시간 쓰기가 되게 아깝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제일 아이디어란 되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요거를 제가 발차기 하는 강사님한테 왜냐면 이걸 따로 네. 시간을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네. 제가 차마 부탁을 못 드리는 거지. 사실 이 방식이 사실 제일 좋죠. 수업하는 사람도 네. 너무 좋고 수업을 네. 배우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딱딱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요 노션 페이지에 있는 거를 기본 자습 컨텐츠로 베이스를 하고요. 자율이라서 또 안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 매주 나가는 미션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이슈화해서 다 같이 토론하거나 해결하거나 질문거리들 공유하고.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 이제 발차기 입장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게 녹화본 판매 모델이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사람 위주로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에 관한 부분은 발차기 단넷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문영준 선생님 페이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 커리큘럼이랑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수업 시작 날짜랑 이런 것들. 네. 1월 중순 어디인가였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네, 20 며칠이었지? 네. 예. 네. 어젯밤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1시간 하셨네요. 좋네요. 네. 우리는 여기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 날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세요. 모두들 빠이. 네.